안녕하세요. 해커스 임용물리의 유은필립입니다. 오늘 2023년 대비 물리 임용고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은 굉장히 넓은데 오늘 이제 직강생이 많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네 그렇네요. 네. 어, 자, 오늘 아무튼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들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이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직강생으로 오신 학생분도 네, 환영하고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은 저는 이제 연세대를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이제 고등과학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학을 거치면서 연구교수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그 연구 과정 속에서 이제 습득한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제가 또 교수님들과 함께 또 밥도 먹고 연구도 같이 하면서 뭐 교수님들의 성향이라든지 또 교수님들의 어떤 마인드 또 어떤 또 생각 갖고 계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임용고시 문제를 이제 교수님들이 평가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문제를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 혹은 이제 교수님들의 전공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22년도 1차 시험 그 11월 27일 날 시행됐던 그 기출 문제에서 제가 그 올해 이제 진행했던 그 문제풀이반과 그다음에 그 모의고사 반에서 좀 많은 문제들을 좀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노량진 입성을 하고 그리고 해커스에 들어와서 이제 전공 물리를 가르치게 됐는데 이제 기본 강의 없이 그 문제풀이와 그리고 모의고사 반에서 냈던 그 문제들 중에서 상당수가 적중했던 것은 제가 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제 수업을 계속 이제 들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합격의 그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제가 올해 혼신의 노력을 그렇게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다 수험생들이실 텐데요. 시험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미래의 선생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죠. 그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작과 결과를 딱 알게 되면은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뭐 예기치 못한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예를 들면은 뭐 가족 간의 어떤 뭐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연인 간에 뭐 헤어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좌절하지 않고 그 실력이 바닥으로 치우치지 않고 원래 공부 루틴으로 다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실력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어, 이제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뭐 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이제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나 다 그런 이제 불확실성을 갖고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력이 우상향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딱 바뀌게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건 엄청나게 이제 짜릿한 경험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확실히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합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단계 어떤 단계냐면 정말 실력이 일취월장해가지고 나는 정말 이제 붙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다 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확실성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실력이 계속해서 향상돼 가지고 그런 확실성의 단계까지 가기를 제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설명회는 이제 처음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일단 임용고시가 어떤 시험인지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역대 이제 기출 문제 조금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제 강의의 연관 커리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용고시의 정확한 명칭은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제시험. 굉장히 기네요, 그렇죠? 이 시험 여러분들이 어, 중고등학교 전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차 실험을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전교사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시험이 있게 되는데 1차 시험은 보통 11월 말에 진행이 되고요. 올해는 이제 11월 27일 날 진행이 되었죠. 1차 시험이 필기 시험이고 그다음 2차 시험은 1월 중순에 있게 됩니다. 2차 시험은 면접과 실기 시험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다 2022년도에 1월 19, 25, 26일 날 이렇게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어떤 시험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지면 그 다음에 1차는 면제해 준 그런 시험도 있지만 임용고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차 합격하고 2차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내년도에 다시 1차부터 봐야 됩니다. 그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차 시험 합격하고서 또 이제 2차 시험에 불합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1차 합격하시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안 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2차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차 시험 보시면 1차 시험은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눠지게 되는데 1교시는 교육학, 논술 20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2, 3교시는 이제 전공 파트입니다. 전공은 이제 물리교육론, 그 다음에 내용학이라고 부르는 전공 파트에 관한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 교육론이 24점이고요. 7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전공 파트는 56점, 가장 비중이 많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16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17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문항별 좀 살펴보면은 전공 파트에서 이제 기입형, 단답형이죠. 기입형이 6문항, 그다음에 서술형이 17문항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론 좀 암기 위주,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교육 자체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암기 위주로 진행이 되어지고 중요한 게 전공 파트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공 파트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꽈락이 있는데 교육학과 전공 파트 각각 40% 미만이면 꽈락입니다. 꽈락이라는 얘기는 그냥 나머지 아무리 잘 봐도 그냥 불합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육학은 8점, 40%는 8점이죠. 그 다음에 전공은 32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공을 잘 봐도 교육학 8점 미만이면 바로 불합격이기 때문에 교육학도 잘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한 수험생에 한해서 이제 면접, 그 다음에 실기시험,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그 다음에 수업 능력 평가 등으로 진행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임용고시의 개략적인 내용이고요. 경쟁률과 1차 시험 합격선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 3년 동안의 그런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은요, 대략 6점 후반대 그 정도로 경쟁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모집 인원은 대략 150명 정도 선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차 합격선을 보면은 서울 경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시도별로 선발의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원서를 때쯤 되면 좀 눈치 작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도별로 경쟁률 당연히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서울 경기 기준으로 가장 많으니까 기준 보게 되면은 대략 68점, 58점. 2020년은 굉장히 좀 쉬웠어요. 그래서 58점, 그다음에 대략 60점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잡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점 맞아야지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딱 60점 정도 그 선에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그 이상만 맞으면 되겠다라고 어떤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은 4범대학, 일반대학 4번 계열을 졸업한 학생들, 그다음에 교직과정 이수, 교육대학원 졸업생들 그 대상으로 이 시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출제는 어디서 출제한 평가원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게 되는데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그 기관 똑같은 기관입니다. 여기 이제 평가원 홈페이지 가서 제가 이렇게 따온 것인데요. 그 문제 경향은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수준 높은 양질의 문항을 출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22년도 1차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본 결과
정말로 그 출제자 교수님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정말 체감했었습니다. 정말 문제 빈틈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허점이 있을 만한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올해 문제는 정말로 예전에 기출되지 않았던 그 미기출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출제 교수님이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하시고 예전에 이제 출제되지 않은 영역을 구석구석 살펴가지고 잘 문제를 정말 잘 만들어셔가지고 제출을 했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출제자 교수님 수준이 높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자는 이제 조교수, 전임 교수 이상, 그 다음에 연구원, 정말 검증된 그런 분들이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신다라고 그런데 아시면 되겠고, 채점은 3인이 독립적 채점한 다음에 평균 내서 그 최종 점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모분 답안 채점 기준은 비공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강사들의 이제 채점 그거를 그 모분 답안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 문제를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방대한 그런 내용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거의 이제 10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좀 전략적으로 그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모든 개념들을 이와 같이 범주와 이제 구조화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차를 다 만들었는데 지금 총 9개 과목별로 이렇게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이와 같은 이제 범주 안에서 목차 안에서 하나하나씩 다 격파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론 강의를 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서 이론을 잘 습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제 목차별로 기출문제를 21개년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최근 9개년만 일단 보면은요, 21년 차이를 다 해놨는데, 자, 최근 9개년 동안에 각각의 영역별로, 그 다음에 소목차별로 이와 같이 연도별로 어떤 이제 목차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출문가 나왔는지를 이와 같이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학 같은 경우에서는 뭐 재난 문자가 갑자기 오네요. 자, 역학에서는 힘과 운동, 에너지, 충돌, 회전, 만율력, 유체역학, 진동파도 이와 같은 목차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올해 처음으로 유체역학에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유체 동력학에서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역대 이제 기출되지 않았던 이제 분야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유체역학 나왔으니까 이를테면 이제 내년도에는 유체역학 나오기 좀 어렵겠죠. 딱 빈도를 보니까 거의 이제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나오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제 힘과 운동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올해랑 작년 안 나왔으니까 내년도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겠죠. 자, 전자기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회로는 지금 매년 계속 나와요. 그렇죠? 올해도 나왔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어렵게 LRC 회로 감쇄 진동에 대해서 회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런 경향을 따른다면 내년도 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다음에 정자기학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전자기도는 뭐 아주 단골입니다. 거의 이제 뭐 연달아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니까 내년도에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올해는 연력학에서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자, 광학 파트 보시면은 특이하게 광학은 기하광학, 파동광학 나올 수 있는데 매년 문제가 나와요. 신기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이런 경향을 따르면 계속해서 이제 과학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하과학과 파동과학 여러분들이 꼭 잘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현대물도 굉장히 꾸준히 한 2문제씩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상대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상대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심화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심화 파트는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내용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심화역학 같은 경우는 정말로 라그랑제 역학, 그 다음에 중심력 운동, 이 두 개도 거의 다 나와요. 뭐 강체 운동 이런 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향을 딱 보시면서 잘
공부 전략을 잘 세우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다음 심화 전자계약은 이 정전계약, 특히 이제 평균 밀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이제 단골로 출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올해도 나왔었죠. 평균 밀도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었습니다. 올해도. 자, 통계 물리를 잘 보세요. 통계 물리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볼츠만 분포예요. 올해도 나왔습니다. 정말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 통계 물리는. 다른 데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이제 거의 볼츠만 분포에서만 거의 이제 주구장창 나온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양자역학은 올해 이제 슈레딩거 방식과 관련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고 스핀이 문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스핀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빈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슈레딩거 방식 쪽이 또 상당히 빈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 21개년 총 문제가 여기 숫자들은 전체 토탈 21개년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냈는데 전체 401문제가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기본 파트랑 심화 파트가 문제 빈도수가 상당히 이제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 6월 달에 기출 분석반을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제가 21년도 전체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히 뽀개버리는 그런 이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전체 401문제를 다 이와 같이 구조별로 영역별로 제가 다 분석을 해놔가지고 전부 다 풀어볼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반을 꼭 들어오셔가지고 그 기출 경향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의 문제 조금 2022년 문제에 좀 총평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출제 영역, 신유형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교수님들이 그 출제기자 교수님이 정말로 어떻게 강사보다 더 기출 문제를 더 잘 분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제까지 기출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찾아내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미출제 영역이었고 신유형, 새로운 유형으로 교수님들이 진짜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문제를 잘 만드셨어요. 창작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창작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인 난이도는 사실은 평이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의 이제 중급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체감 난이도 워낙에 이제 미출제 영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커트라인이 조금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기입형 6문제, 서술 11문제가 나와서 총 1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시 영역별로 보게 되면은 일반 물리 파트랑 이제 심화 파트가 거의 이제 대등하게 9문제, 8문제 이렇게 대등한 그런 문항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거의 이제 중급 수준의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상급 문제, 이제 전공 B에서 상급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좀 몇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3문제 정도 상급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중과 하가 경계선에 있는 좀 쉽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올해 2022년도 그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좀 분석해 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자, 먼저 A 1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였죠. 이제 2차원 충돌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혹시나 지금 초시생들이나 아니면 좀 물리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 분석하는 내용들을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온구나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좀 이게 2차원 충돌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기본 개념 위주로 문제가 나왔었고요. 충분히 이제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2번 문제는 이제 토로이드 문제인데 미기출 영역입니다. 제가 이제 문풀 시간하고 그다음에 모고 시간에 제가 토로이드 문제 여러 번 냈었어요. 왜냐면은 토로이드 문제가 중요한데 기출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기출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좀 나올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많이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로이드 내에서 전체 자기 에너지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제가 내드렸던 문제 중 한 개가 이제 인덕턴스, 자체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그 인덕턴스 바로 그냥 에너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적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만 효과인데 이것도 미기출 영역이에요. 사실은 이제 객관식이었다가 2014년도부터인가 아무튼 그때 이제 주관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만 효과에 대해서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와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미기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것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만 효과에 대해서도 한 두 번인가 제가 모고 시간이랑 그다음에 문풀 시간에 제가 문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풀어보셨던 수험생들은 좀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만 효과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고요. 미기출 영역이라서 예, 좀 연습하지 못했던 분들은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 A4번 문제는 양자역학 유한법 태생 문제인데, 자, 이것도 이제 신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유한포텐셜 양자역학에서 유한포텐셜 문제가 제법 여러 번 나왔었는데 주로 이제 어떤 형태냐면 이런 경계 조건에 관한 문제,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개수들이 어떤 그런 관계식들 그런 것들 구하는 문제였는데 자 그것들 풀어가지고 최종 솔루션을 계산하는 거, 즉 투각계수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상당히 계산량이 많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문제 내기 힘든데 이 출제자분께서 아주 창의적으로 이렇게 투과율이 이렇게 된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 이제 입자가 투과율 1일 때 이제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 에너지가 무엇이냐 아주 그냥 창작을 잘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 투과율 사실 이 내용을 좀 잘 아시면은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좀 모르시면 좀 당황해가지고 어렵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여기 사인 KL이 제로가 되는 거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면 됐었는데 아무튼 그 유한 포텐셜에 관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8번 문제도 굉장히 신유형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위치 벡터를 딱 주어졌어요.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 다음에 그 위치 벡터로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다 유도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좀 풀지 못했다고 한다면 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 그림은 제가 그린 거고요. 뭐 이러한 위치 벡터 식으로부터 이런 그림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굉장한 실력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려봐서 알았는데 이와 같이 타원 형태로 이렇게 궤도가 그려집니다. 저도 이제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간에 따른 함수로 위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가속도, 구심 가속도와 그다음에 접선 가속도 구하는 문제 그런 것도 좀 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유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요. 자, 요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그림이 제가 냈던 그림이 완전히 그냥 판박이처럼 비슷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는데, 자, 이것도 사실은 미규출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옛날엔가 한번 이렇게 그 전자기파 경계면에서 투과 반사 이런 것이 문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객관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요와 같이 뭐 경계직고 유형에서 투과계수 반사계수 구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 기출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여기 지금 모고 시간에 첫 번째 모고 시간에 투과계수 반사계수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드렸었는데 경계직고 이용해 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모고 시간뿐만 아니라 문풀 시간에도 좀 문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좀 연습을 하셨던 분들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저리저리 뭔가 이렇게 문제가 길지만 사실 난이도 면에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난이도예요. 그래서 경계조건 딱 집어넣어서 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있고요. 야, 이건 진짜 NMR 문제. 이건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미기출형입니다. 현대물리 파트에서 아주 그냥 지엽적으로 구석에 숨어 있는 파트인데 그걸 이제 문제로 내셨어요. 근데 사실 내용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 내용을 가지고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정말 이제 좀 그 공부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계속 문제 유형만 드립다 공부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와 같이 이제 뭔가 신유형의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 센스 있죠. 물리적 감각. 그 물리 센스가 있으면은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지금 자기장이 진동하는 자기장을 걸어줬는데 그 자기장이 진동수를 계산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은 요 요것이 이제 공명이라기 위해서는 요 에너지 차이만큼 해당되는 그 광자의 진동수 있죠. HF, 그쵸. HF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HF 해당하는 그 F가 바로 답이거든요. 그 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가 이제 NMR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사실 이게 더 들여다보면은 NMR이 사실은 자기장 내에서 어떤 전자라든지 원자핵이 들어가 있으면은 걔가 라머 세차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 균형을 갈리면서 라머 세차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세차 운동의 진동수가 딱 맞는 전자기파를 딱 걸어주게 되면 공명이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NMR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라머 세차 운동이었거든요. 왜냐면 그거 이제 올해 이슈가 한번 있어가지고 학계에서 이슈가 한번 있어서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뭐 그거 좀 연관된 문제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섭에 관한 문제인데 신유형이에요. 새로운 유형입니다. 두 개의 전기장이 한 지점에 도달해서 두 간섭이 일어났을 때에 그 간섭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간섭 패턴이 이와 같이 간섭 무늬가 이동하는 패턴이 되는데, 자, 어디서 이렇게 창작하셨는지 전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주어진 시기에다가 대입을 잘 하셔가지고 좀 수학적인 문제라고 보시는데 이걸 잘 풀으셔가지고 좌우변 비교하시면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상당히 새로운 유형의 창작성이 높은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12번 문제는 이거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죠. 볼츠만 분포. 아주 전형적이에요. 아주 그냥 정형화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0, 1, 2, 3, 네 가지 에너지 준위가 있을 때에 전체 입자 한 개 분배 함수, 평균 에너지. 이건 너무나 정형화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돼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런 비슷한 문제를 내드린 적이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정형화된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굉장히 좀 신유형의 문제들이 올해는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B1번 문제도 이 현대물리 파트의 드브로이 물질파인데 이것도 상당히 정형화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전자를 이제 방출시켜가지고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가속을 시켰는데 그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이 어떻게 되겠냐? 뭐 그걸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알려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전자빔이 고체 격자에 산란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전자의 그 드브로이 물질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도 많이 출제해 드렸습니다. 자, 기하광학 문제는 이것도 정형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렌즈의 조합. 이거는 뭐 아주 이제 익숙하죠. 렌즈의 조합. 이건 그냥 공식에 딱 집어넣어서 답을 내는 딱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충분히 잘 푸실 수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도 여러 번 문제를 내드렸고요. 자, 이거 이제 유체역학 문제, 특히 이제 유체 동력학 문제인데요. B6번 문제입니다. 자, 유체 동력학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전에 기출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었는데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었죠. 예전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거기 수조가 담겨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체를 딱 물에 담가 놓고 이렇게 톡 치면 이렇게 진동하죠. 그렇죠? 그 진동수를 계산하시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부력에 관한 문제였다고 한다면은 요거는 유체 동력학, 유체가 움직일 때 이제 그런 문제인데 특별히 토리첼리 법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본서 서웨이 책에 있는 문제예요. 서웨이 책에 사실은 기본 문제가 있고 이건 사이펀이죠. 사이펀에 응용하는 문제도 이제 연속 문제에 있긴 한데
이것도 뭐 기본서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셨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도 이제 그와 유사하게 그 토리칠리 법칙을 응용한 그런 문제도 한번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기출이긴 하지만 중요했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하셨어야지만 되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B7번 문제는 7번 문제는요. 이거는 이제 또 원통형 측정기에 관한 문제이고, 특별히 이제 측정기 내부에 유전체가 들어가 있을 때 평균 밀도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충분히 연습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이고, 흔히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평균 밀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평균에서 유도된 전하량, 표면 이제 전하 밀도라든지 표면의 전하량을 계산하시고, 그런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이제 거의 저 문제 보니까 그림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같이 원통형 측정기에서 안에 유전체가 있을 때에 저는 이제 전체 전하량, 유도된 전하량, 평균 밀도에서 유도된 전하량을 계산하시고, 그럼 평균 밀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이제 95% 이상 유사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B8번 문제부터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커트라인 60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공 파트는 대략 30점 선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유지하시면 충분히 합격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56점 중에서 30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한 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난이도 상짜리 문제들은 난이도 아무리 어려워도 4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사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거르는 전략도 이제 초시생들은 좀 전략을 좀 잘 펴서 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무한 포텐셜 문제이긴 한데 좀 변형된 문제예요. 교수님이 아주 문제를 잘 창작하셔가지고 이와 같이 두 입자의 거리 차이에 대한,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풀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 바닥 상태 파동 함수와 그다음 들뜬 상태 파동 함수를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따라가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요 두 물체 위치 차이를 변수로 x로 놓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도요, 그것이 어떤 문제냐면은 좌우 대칭형 포텐셜 문제예요. 무한 포텐셜이 한데, 우리가 보통 푸는 무한 포텐셜은 포텐셜이 x 이퀄 제로에서 무한대이고 x 이퀄 a에서 무한대거든요. 그건 우리 익숙한데,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a에서 무한대 플러스 a에서 무한대인 그러한 포텐셜 문제였습니다. 자, 그거는 같은 무한 포텐셜 문제이지만 조금 풀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연습을 하지 않으셨으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문풀 시간에 그런 문제를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좌우 대칭형 무한 포텐셜 문제의 그 솔루션이 이것이다라고 그룹 시작해가지고 그때 뭐 기대값 같은 걸 계산할 문제를 드렸었는데, 요것은 이제 그러한 바닥 상태, 그 다음에 들뜬 상태에 파동함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기대값을 계산하는 문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B9번은 이건 정말 예상이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RLC 회로인데 감세 회로. 이거는 그 전자기업 파트, 일반 물리 영역에서 있는 전자기업 파트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미방을 풀어야 되는데, 이 미방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미방을 푸는 것인데, 그 미방을 푸는 과정, 그 미방의 결과,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두셔야지만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 제가 그 시험 보기 한 2주 1주 전쯤에 공식집을 제가 만들어서 배포했거든요. 사실 그 공식집에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공식집을 여러분들 잘 시험 보시기 전에 잘 정독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좀 캐치하셔가지고 좀 풀 수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요것은 사실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상당히 좀 미기출 영역에서 교수님이 아주 그냥 킬러 문제로 잘 꼽아 두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난이도 상이고요. 자, 개인적으로 여기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그랑제 문제를 가장 좀 어렵게 냈는데 이거 아주 원볼 형태의 그릇 안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라그랑지안을 계산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문제는 기술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마리온 책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 냈었습니다. 모고 시간 한번 냈었는데 그거 한번 연습해준 분들은 아마 좀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교수님이 이 출제해 주신 교수님이 이거를 한 번 더 문제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냐면은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을 연결해서 하나 물체를 또 달았습니다. 자, 요것은 사실은 자, 두 물체를 평면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밑에다 달아놔가지고 한 걔가 뭐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그 이제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두 문제를 원볼 형태의 그림 안에 있는 물체와 그 구멍 뚫어서 이렇게 밑에다 떨어뜨려가지고 도는 문제, 그 문제를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라그랑지안도 조금 복잡하고 그것을 푸는 과정도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고요. 좀 풀이 과정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혹시나 이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은 조금 그래도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은 연력학 문제. 아주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문제죠. 연력학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A, B, C, D, E 한 바퀴 도는 순환 과정에 있어서 일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이건 뭐 너무 전형적인 문제니까 충분히 잘 푸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건 이제 스털링 기관인데 여기서 제가 내드렸던 문제 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올해 기출 문제를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올해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좀 기본 문제, 전형적인 문제, 좀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은 많이 안 나왔고요. 굉장히 좀 새로운 문제, 그다음에 미기출되었던 그런 문제들을 중에서 교수님들 아주 창작을 잘 하셔서 문제를 이렇게 제출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아주 성실해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또 창작적이고요. 되게 창의적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교수님들의 어떤 역량들 그런 것들 잘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물리 센스를 좀 높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제 강의의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월 달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1월, 2월 달에는 일반 물리학 10주 과정 동안 제가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역학, 전자기, 그 다음에 광학, 현대물리까지 총 10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을 완전히 정복할 것인데 자, 이거를 10주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짧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대학에서 가르친다 10주 안에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컴팩트하게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본 일반 물리와 그다음 심화 과목 모두를 10개월 동안 다 마스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컴팩트하게 여러분들이 일정을 짜셔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냥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제가 필요한 것 위주로 아주 컴팩트하게 그러니까 임용고시에서 필요한 것 위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구장창 이론만 들으시면 나의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진단할 수 있고 실력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 1회 여러분들 빡세게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라고 주 1회 숙제를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 2주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 생각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한 이유는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 걸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주마다 테스트를 할 것이고요. 실강을 오시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테스트를 할 것이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문제를 이메일로 드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뭐 수업 시간은 일단 수금으로 3시부터 6시까지 일주일에 총 6시간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교재는 제가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개강하고도 작업 완성이 잘 안 되면은 일단 프린트로 진행하다가 도중에 완성된 본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기본서는 서웨이 또는 할리데이 교재인데 자, 여기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세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서는 참고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푸신다든지 아니면 그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를 푸시다가 어떤 아주 이제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교재만으로는 잘 커버가 안 된다 했을 때 그때 가서 한번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서는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3, 4월은 이제 심화 과목을 들어갈 것입니다. 3, 4월에 이제 심화 역학 그 다음에 심화 전자기 두 파트에 대해서 이론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고 자, 심화 파트는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분한 문제를 제공할 것이고 주 1회 숙제, 그 다음에 2주마다 테스트,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역시 이제 수업 시간은 수금 3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때쯤에 이제 학당용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서는 이제 메리온 책으로 제가 좀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전자기학 그리프스 책을 기본서 선정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용입니다. 절대 기본서를 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겠다.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5, 6월에도 이제 심화 과목 두 번째 열및 통계와 양자역학에 관한 이론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심화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문제 제공과 함께 숙제, 테스트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뭐 내용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는 이제 키텔이나 슈레더 열물리학 가장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 서적으로 좀 갖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 그리프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 권씩은 꼭 갖고 계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참고 도서로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5, 6월에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 총 8주 과정에 이제 수업이 있을 것인데, 자, 제가 이때는요,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영역별로, 그 다음 내용별로 잘 분석을 해놔가지고, 영역별 쪼개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될 실전 문제의 어떤 범위라든지 유형을 딱 정해주는 어떤 그 바로미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할 그런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출 분석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해놓은 그런 기출 문제 분석을 여러분들이 좀 전수 드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총 기출 문제 21개념. 물론 이제 시험은 91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저는 21년 개념 기출문제는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개년 기출문제가 총 400문제예요. 그 400문제 기출문제를 쫙 우리가 다 풀어볼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제 그 문제풀이 반이나 모고반을 들어보신지 알겠지만 제 풀이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풀이를 아주 정성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히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 과정을 잘 제가 작성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 풀이 반을 통해서 그 기출문제 솔루션 있죠. 풀이집을 제가 여러분들이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출문제 반을 들어오셔가지고 그 풀이집과 함께 일단 완벽한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풀이집을 계속 회독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은 이제 실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7, 8월에는 이제 문제풀이 반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달려야 되는 시간이죠. 7, 8, 9, 10.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달려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7, 8월 단어물 문제풀이 8주 과정이 있고요. 총 16회입니다. 1주에 이제 2회씩 제가 문제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험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으셔서 시험을 치르시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것인데, 이건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다양한 시험 문제를 접하고, 특히 이제 미기출 영역 제가 문제를 많이 드리는데, 그런 이제 제대로 좀 미기출 영역이라든지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많이 접하시라고 제가 좀 문제를 많이 드리는데, 뭐 잘 못 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미기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제가 세밀하게 1대1 첨삭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풀이 노트를 제공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공식집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만들긴 했는데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핵심 이론 공식집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쫙 훑어볼 수 있도록 대략 한 50페이지 조금 넘는 분량인데 그걸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공식집을 잘 활용하시고 또 이제 프리노트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죠. 총 8주 과정인데 8회 모의고사 진행될 것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 푸시고 답안지 작성하는 이제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로 엄선한 문제를 제가 드릴 거예요. 정말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기출 쫙 분석해가지고 이때 이런 게 좀 나오겠구나 그런 문제들 위주로 제가 드리는 거니까 이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때때로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론 공식집과 그 다음에 완벽한 문제풀이 노트를 제공할 것이고요. 역시 이제 기출문제 풀이 자료 그것도 이제 제공할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제 11월 달에 시험 2주 전쯤에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핵심 이론 압축 정리 특강을 했었는데 총 5시간 걸쳐서 했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6시간. 이건 뭐 어떤 강의냐면은 어떤 특강이냐면은 자, 그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 있죠. 일반 물리학 심화 파트 모든 문제들 모든 내용들을 한번 쫙 훑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쫙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 회독하는 거 있죠? 그런 효과를 여러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 기출 문제도 그 풀이 과정과 함께,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풀이 이렇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서, 그렇지,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강의 특강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역시 이제 이론 공식집도 제공할 것이고, 이때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수험생들 중에서 이거 자료집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들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제가 아는 것은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친절하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 지식과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세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질문을 위한 그런 게시판을 이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게시판에다 질문도 올려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공지사항, 피드백 이런 것들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 연간 커리큘럼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좀 공부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 여러분들이 어떤 갖고 있는 자원들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뭐 초시생이고 내가 좀 베이스가 좀 부족하고 하지만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되고 그런 것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아 내가 요때까지는 내가 붙을 수 있겠다. 뭐 2년 뒤에는 내가 붙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어떤 목표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잡고서 안 잡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 다음에 목표 점수까지 여러분들이 좀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학은 내가 15점 맞겠다. 그 다음에 전공 파트는 내가 30점을 맞겠다. 근데 과교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암기 위주로 나오니까 보통 24점, 보통 만점을 많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표를 잡게 되면 69점이에요. 충분히 합격권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딱 목표를 잡으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에다 잡히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여러분들의 학습을 루틴화를 하라. 이것도 많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이 여러 가지 공부법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있죠. 뭐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적인 부분들, 그렇죠? 그런 것들 잘 판단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를 알고 저걸 알아야지 백전맹생이다 그걸 말이 있는 것처럼 일단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그걸 분석 안 한 상태에서 무작정 뛰어들어 가지고 하다 보면은 도중에 막 지치면서 아, 나는 왜 이러지 막 그렇게 막 방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을 잘 판단하시고 잘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공부 루틴을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할 몫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 요때는 학원 수업 듣고 인강을 듣고 요때는 문제풀이하고 요때는 복습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다 작성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루틴을 만든 다음에 그걸 계속 기기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루틴을 안 만들면 여러분들 막 도중에 어떤 이제 변수가 생기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막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루틴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막 잡생각 이런 어떤 게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내가 오늘 하루 잘 못해가지고 루틴을 좀 벗어났어요. 그럼 괜찮아요. 거기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내일 다시 그 루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계속 루틴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그치 여러분 실력이 조금씩 우상향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여러분 맛볼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루틴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방법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다라고 좀 일과표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몇 시간 했고 나는 오늘 이제 수업을 집중을 잘했다, 혹은 뭐 집중을 잘 못했다 그런 것들을 잘 작성하셔가지고 나중에 그걸 딱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잘 해왔구나 라는 거 이제 나의 어떤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슬럼프가 오게 되면은 이제 공부가 너무 안 돼요. 그리고 무기력에 딱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안감이 오게 되고 미래에 대해 막 두렵고 낙심되고 막 패닉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슬럼프인데,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들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해라. 뭐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게임을 한다든지 또 여행을 가는 것도 이제 좋은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제 합격 수기를 보면서 다시 동기부여를 받는다든지 만약 여러분들이 루틴이 쫙 짜여져 있으면 쉽게 이제 그런 슬럼프들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채널을 통해서 이런 공부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좀 관심 있어 보는 그 유튜버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이윤규 변호사 유튜브거든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고시들에 대해서 뭐 사법고시 뭐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고시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슬럼프에 대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슬럼프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것이다. 공부 안 하면 슬럼프가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슬럼프가 온다면은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반증이다라는 것이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슬럼프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해 주시고 다시 이제 그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제정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윤규 변호사 그 유튜브 여러분들도 좀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에 다양하게 이제 그 수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특히 이제 1차 시험에서는 스터디는 좀 선택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절대적인 뭐 필요성 꼭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신 분들만 이제 스터디를 하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스터디가 오히려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양날의 검처럼 어떨 때는 이제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나에게 좀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히려 더 집중력이 흩어질 수가 있어요. 혼자서 내가 이만큼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하다 보면은 막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모임도 가야 되고 그런 거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집중력이 흩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진 자원이 좀 분산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그 스트레스들, 사람을 만나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는 좀 선택적으로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특히 주의하실 것은 기본서 위주 공부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것인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뭔가 이제 그 지식적인 쾌감들 오거든요. 그거 이걸 뭐 깨달으면은 너무나 이게 막 어떤 쾌감이 오는 거예요. 지식적인 어떤 학문적인 쾌감들 그런 거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거 뭐지? 좀 더 살펴볼까? 좀 자료도 살펴보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서치도 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시험 준비하는 데서는 아주 이제 백해무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시험이라는 것은 그건 이제 그런 어떤 학문적인 그런 지식 습득은요, 여러분 충분히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단기간 동안 한번 쫙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합격해야 되는, 그게 이제 시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여기에도 좀 소모시켜주고 이런 소모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본서 위주 공부, 즉 내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겠다. 물론 다 보면 좋지만 절대 그 시간이 안 됩니다. 절대 이제 엄청난 그 방대한 양을 여러분들이 다 볼 시간 전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놓은 제가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셔야지만 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기출을 분석해서 기출에 맞는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기출에 필요한 내용들, 즉 시험 준비에 필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강사의 말을 잘 따르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다가는 이제 정말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본선 참고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가용 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높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아르바이트를 해도 좀 이렇게 시간 딱딱 정해진 아르바이트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런 것들은 뭐 괜찮은데 기간제 교사 그거는 정말 말을 들어보니까 뭐 종교사처럼 되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뭐 학생들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 소모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난 타격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그 수험 생활에 있어서 좀 기간제 교사 좀 가능한 한 지양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정말 잘 분석하셔가지고 그 자원들을 확보를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내가 어느 때까지는 내가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수험 생활에 있어서 너무 힘들지 않게 또 장수하지 않는 그런 길이 됩니다. 이벤트 발생을 최대한 피하자.
주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오죠. 이벤트 발생은. 그래서 뭐 친구랑 같이 만났는데 우리 뭐 어디 뭐 게임 한번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유혹들 있죠.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스스로 은근히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한번 말하면은 바로 그냥 가서 같이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랑 만나보면 계속해서 막 재밌는 얘기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 훌쩍 지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이벤트들, 소소한 이벤트들을 발생을 이제 최대한 피하는 것이 수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제 물리 센스를 향상시키는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문제 유형만 주구장창 파는 그런 이제 학습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좀 지양해 줄 필요가 있다. 물리 센스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유형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 신유형들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물리 센스를 높이는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제 네모라는 거 알고 있는데 나는 요 앞면만 주구장창 알고 있어요. 나는 물론 네모를 알고 있는데 앞면에 대한 어떤 유형들만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시험 문제는 그걸 돌아가지고 옆면에 대한 걸 막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물리 센서가 있으면은 그걸 충분히 그 의도를 파악해서 딱 이렇게 답을 충분히 이렇게 돌아가면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센스가 부족하면은 내가 주구장창 팠던 그 어떤 면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니까 옆면에다 물으면 당황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물리 센스를 물리적인 감각들을 익히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 문제는 임용고 실전 문제의 그 범주, 그 다음에 임용고시 유형을 그 출제 유형을 한정시켜주는 유일한 기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간혹가다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기출을 분석하겠다 뛰어드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렇게 분석할 만한 그런 지식과 시간이 없어요. 그 수험 시간 10개월 되는 그 시험 동안에 그 기본서 익히는 것도 그 기본적인 물리 내용을 익히는 것도 어려운데 어떤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이런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은 오로지 강사의 몫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마음속에 넣어두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기출 분석에 대한 노하우와 내용들을 다 여러분에게 전수를 드릴 테니까 철저하게 강사의 그 기출 분석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떠먹여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 먹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세밀한 그 기출 풀이 그것들을 제가 풀이집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하실 것은 여러 번이 회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기출반을 통해서 기출 문제 쫙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회독을 하셔가지고 그 기출 감각을 계속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기별 공부법을 좀 말씀드리면 1, 2월은 이제 특히 이제 초시생들이나 좀 베이스가 부족하시는 분들은 1, 2월 동안에 이제 일반 물리 들으시면서 이제 그 기본 개념을 구조화시키고 그다음 물리적인 사고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일반 물리 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순서는 심화 파트 먼저 하고 일반 물리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심화 파트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심화 파트 내용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기본적으로 일반 물리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일반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 심화를 그 다음에 하신 건 올바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도 5대5로 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쉬운 거 일반 물리 먼저 마스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심화 파트 넘어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요. 그래서 일반 물리는 여러분들이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여러분들 잘 집중하셔가지고 기초를 잘 깔아주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월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10주 동안에 있는 일반물 반을 통해서 좀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시간 동안에 완벽하게 기초를 좀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여러분들 하실 것은 일단 내가 그 개념을 잘 습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단권화 하셔야 돼요. 그 교재를 가지고서
뭐 제어 교재 하셔도 되고, 그 교재로 가지고서 이제 단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 있죠. 교재에서 조금 누락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문제풀이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내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딱 옮겨 적는 그런 것들이 단권화인데,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단권화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여러 번 회독하는 그런 그 공부 방법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수업 시간 드리는 문제들, 그 다음에 테스트 문제 이런 것도 충분하니까 그때 제가 내드리는 그 문제들을 위주로 하셔가지고 그 문제풀이 그 실력을 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6월은요 이제 심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특히 여기서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심화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분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기출 분석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심화역학 같은 경우는 중심력 운동이랑 라그랑지안 역학, 거기서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그런 강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시게 되면은 이제 기출 유형에 맞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영역은 보통 이제 난이도가 상짜리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전공에서 30점만 맞으면 보통 합격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일반 물리 파트는 다 맞으시면 되는 거죠. 조금 더 맞으셔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상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은 틀리셔도 사실은 합격하는데 그다지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사실은 요 상문제에서 사실은 승패가 갈린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중문제짜리들은 열심히 공부한 모든 이제 수험생들이 다 잘 맞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상문제에서 조금 변별력이 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전략적을 잘 세우셔가지고 내가 정말 자신 있어 하는 부분들, 그렇죠? 나는 정말 라그랑제는 내가 빠삭하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어. 그런 이제 그런 나만의 강점 파트를 잘 정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 파트는요, 이제 기출 분석, 제가 드린 기출 분석 위주로 해가지고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특히 또 말씀드렸다시피 단권화 작업도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그 단권화를 통해서 회독수를 늘리는 이제 그러한 학습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기출 강의는 무조건 들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철저한 기출 분석 내용을 여러분들 전수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1개년 400개의 기출 문제를 범주와 그 유형을 완벽하게 파악해가지고 이제 문제 스킬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기출 강의는 무조건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 8월은 단어물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7, 8월 단어 문제풀이 강의 시간에는 주로 이제 미기출이라든지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많이 소개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어렵고 조금 문제가 좀 당황스러워도 너무 거기에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좀 접하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감각을 차근차근 높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면 시험은 보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세밀하게 첨삭을 드리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시험을 망쳐가지고 시험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게 이득이에요. 핵이득입니다. 제가 첨삭을 잘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90월의 실전 모의고사는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선별해서 출제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지 제출하셔가지고 첨삭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시생이라든지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초시생이 합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불가능해 전혀 아닙니다. 지금 합격 수기를 읽어봐도 초시생들 합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 여러분들이 별로 옵션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냥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셔가지고 충실히 잘 따라오시고, 숙제라든지 테스트 절대 빠지지 마시고, 하여간 제가 제공해드리는 커리큘럼을 정말 잘 따라와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단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은 좀 상급 문제들은 이게 버린다든지, 아니면 좀그 심화 파트에서 어려운 내용도 있죠. 내가 조금 이 부분 좀 도저히 막 토할 것 같아. 뭐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수소 원자 이 부분은 난 정말 양자역학에서 수소원자 파트는 정말 난 모르겠다. 혹은 좋아진 동작 파트 난 너무 모르겠다. 그런 것들 좀 전략적으로 이 부분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어떤 선택적인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여간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 초시생들 어쩔 수 없어요. 운을 좀 발휘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한 영역에 좀 나와주는 그런 운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너무나 이제 그 시험 결과도 연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초시생들은 합격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좀 이렇게 불합격되어도 좀 멘탈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좀 그 멘탈 관리를 잘 하시도록 장기전 지금 준비하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루틴을 잘 만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만의 공부 루틴을 쫙 만들어서 이제 그걸 그냥 주구장창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분석해가지고 그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루틴을 계속해서 미친 듯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합격의 길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물어보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 신세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여러분들의 어떤 어, 상태라든지 이런 어떠한 깨달음 그런 거 있죠. 정말 이런 그 내용이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 그런 것들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특히 초시생 노베이스 분들은 무조건 물어보자라는 그런 자존심 내어놓고 항상 물어본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고 넘어간다. 그런 중심으로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N수생이다. 실력이 좀 있다 나는 그러신 분들은 일단 뭐 N수생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에 탈락한 그 충격이 있죠. 혹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전기 충격을 받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불합격의 충격에서 빨리 좀 벗어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1, 4월을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력이 좀 출중하신 분들은 뭐 1, 4월 날려도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데 이제 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1, 4월을 날리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좀 공부를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좀 전략을 잘 세우시고 루틴을 잘 만드셔가지고 빨리 그 루틴 속으로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굳이 이제 내가 실력이 있는데 뭐 일반 물리부터 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 물리에 어떤 실력이 되어져 있고 뭐 단권화된 그런 자료들이 있다. 나만의 어떤 그런 단권화된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회독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일반 물리 수업까지 들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심화 과목도 뭐 내가 자신 있고 그런 분들은 그런 과목들은 넘어가셔도 되는데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 위주로 선택적으로 좀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단권화를 하셔가지고 계속 그 교재를 계속 해독하시면서 개념을 정교화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기출 분석은 만약 잘 안 되었다 한다면 꼭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기출 문제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좀 기존의 다른 수험생들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반복하시면서 그 물리 센스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주로 틀리는 영역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어, 그런 이제 스킬들을 점점 쌓으시는 이제 그러한 공부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합격을 위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2023년 임용고시, 물리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그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정말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1월 달에 개강할 때 만나 뵙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